할머니, 그 카드 어디서 주운 거 아니에요? 이 카드로 결제한다고요? 정말 웃기네. 어르신, 제가 오늘도 계산할게요. 신경 쓰지 마세요. 사장님, 전설의 시크릿 카드가 사용됐습니다. 프랑스어로 뭐라고 하시는데? 뭐야? 여기 프랑스어 할 줄 아는 사람 없어? 아니, 저 할머니는 왜 테이블을 엉망으로 만들어요? 여기 비싼 곳인 거 몰라요? 고맙구나.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주는 아가씨는 처음이야. 저는 레스토랑에서 일한 지 한 달이 조금 넘었어요. 아직 서툰 점이 많아 동료들에게 잔소리를 듣거나 매니저님께 혼나는 일이 일상이 되었지만 늘 밝은 태도로 일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점심시간부터 손님들로 레스토랑은 북적였어요. 모두들 각자 맡은 자리에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죠. 저는 주방에서 막 나오는 접시들을 서빙하며 주문을 확인하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문득 레스토랑 안이 이상하게 조용해졌습니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누군가 낮게 한숨을 쉬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초라한 옷차림의 할머니 한 분이 레스토랑 문 앞에 서 계셨습니다. 할머니는 마치 이 공간에 발을 들여도 되는지 고민하는 듯 문 앞에서 머뭇거리셨어요. 손에는 낡은 가방 하나를 들고 있었고 구겨진 외투와해진 신발이 눈에 띄었습니다. 저는 순간 마음이 쓰였지만 다른 직원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저런 분이 왜 여기 왔대? 동료 종업원 한 명이 비웃으며 옆구리를 툭 치고 지나갔습니다. 매니저님도 곧장 할머니를 향해 다가가더니 딱딱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긴 그런 데가 아니에요. 다른 곳으로 가주세요. 할머니는 당황한 표정으로 눈길을 내리깔았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자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음식을 나르던 트레이를 주방에 내려놓고 할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 혹시 식사하러 오셨나요? 제 말을 들은 할머니는 살짝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하지만 매니저님은 여전히 매서운 표정으로 저를 노려보셨습니다. 신입, 뭐 하는 거야? 당장 손님들 봐야지. 매니저님, 잠깐만요. 저는 할머니를 구석에 있는 조용하고 따뜻한 자리로 안내하며 속삭이듯 말씀드렸습니다. 여기가 편하실 거예요. 여기 앉으세요. 메뉴판을 내밀었지만 할머니는 난감한 표정으로 손을 저으셨습니다. 저는 무언가 말하지 못한 사연이 있다는 것을 눈치챘어요. 괜찮습니다. 제가 어르신을 위해 추천해 드릴게요. 저는 주방에 가서 간단하면서도 따뜻한 수프와 샐러드를 준비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주방에서는 불만이 터져 나왔습니다. 뭐야? 저런 손님한테 음식을 왜 준비해? 다 못 먹고 돈도 안 낼 텐데. 주방 직원의 말에 저는 조용히 주머니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월급에서 얼마 남지 않은 지폐를 꺼내 요리사에게 건넸습니다. 이건 제 돈으로 할게요. 부탁드려요. 음식을 서빙하며 할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혹시 필요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할머니는 놀란 듯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더니 작게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고맙구나.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주는 아가씨는 처음이야. 저는 할머니의 말에 오히려 죄송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차별과 냉대를 겪으셨을까 싶었습니다. 할머니께 식사를 대접한 뒤 매니저님께 호출을 받았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레스토랑 품격 다 떨어지겠어. 매니저님의 호통에 저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 손님도 소중한 분이라고 생각해서요. 옆에 있던 다른 동료들은 제게 비웃음을 보냈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할머니가 다시 웃음을 되찾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뿐이었습니다. 이렇게 할머니와의 첫 만남은 끝이 났습니다. 할머니께서는 돌아가시기 전에 조용히 저에게 다가와 말씀하셨습니다. 내일 다시 올게. 그 말은 제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제가 선택한 작은 친절이 누군가에게 큰 의미가 되었기를 바라면서요. 다음 날 점심시간이 지나 레스토랑이 비교적 한산해질 무렵이었습니다. 저는 어제 만난 할머니 생각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따뜻한 자리를 안내받고 작은 미소를 지으시던 모습이 눈에 선했습니다. 할머니는 정말 오늘 다시 오실까요? 그때 문이 열리며 어제와 똑같은 초라한 차림의 할머니가 들어섰습니다. 저는 순간 기뻐서 손을 멈췄지만 주변 분위기가 순식간에 싸늘해졌습니다. 또 오셨네? 누가 오라고 했나 봐? 동료 중 한 명이 비웃으며
옆 사람을 쿡 찔렀습니다. 매니저님도 어제보다 더 단호한 표정으로 할머니를 쏘아보며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어르신, 여긴 어울리지 않으세요. 근처에 간단히 드실 곳이 많아요. 매니저님이 손짓하며 출구 쪽을 가리켰지만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신 채 주저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매니저님, 이분 제가 응대하겠습니다. 매니저님은 황당하다는 듯 저를 쳐다보더니 차갑게 한마디 하셨습니다. 좋을 대로 해. 대신 내가 책임져. 저는 미소를 지으며 할머니를 어제와 같은 구석 자리로 안내했습니다. 여기 앉으시면 됩니다. 어제 그 자리가 편하셨죠?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앉으셨습니다. 식사를 준비하는 동안 저는 할머니와 짧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제 음식을 잘 드셨나요? 정말 맛있더구나. 오랜만에 배부르게 먹었어. 할머니는 작게 웃으셨지만 어딘가 외로움이 담긴 듯한 미소였습니다. 저는 그런 표정을 애써 모른 척하며 말을 돌렸습니다. 오늘도 어제처럼 따뜻한 음식을 준비해 드릴게요. 주방에서 음식을 준비하며 또다시 조롱이 들려왔습니다. 야, 저 신입, 또 자기 돈으로 계산할 거야? 돈도 없을 텐데 어디서 저런 호의를 베푸는 거야? 저는 대답 대신 조용히 지갑을 열어 요리사에게 돈을 건넸습니다. 이건 제 월급에서 낼 테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제발 부탁드려요. 요리사는 혀를 차며 음식을 준비했고 저는 준비된 요리를 서빙하며 할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제가 설거지도 도울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할머니는 여전히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의 뜻을 전하셨습니다. 그날 오후 홀을 정리하던 중 할머니께서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저를 부르셨습니다. 아가씨, 참 좋은 사람이구나. 내가 해준 이 작은 친절이 내가 살아온 세월 중 가장 큰 위로가 되네. 저는 눈시울이 붉어질 뻔했지만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답했습니다. 어르신, 제가 도울 수 있어 다행이에요. 언제든 오세요. 할머니는 천천히 문을 나서며 작은 손짓으로 인사하셨습니다. 그 뒷모습이 어찌나 마음에 남았는지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너 오늘도 자기 돈으로 계산했어? 정말 미쳤구나. 매니저님이 제게 따지듯 물었습니다. 저는 차분히 대답했어요. 네, 매니저님. 이분도 저희 레스토랑의 소중한 손님입니다. 매니저님은 한숨을 쉬며 머리를 저었습니다. 좋아, 내 맘대로 해. 하지만 레스토랑 이미지 망치면 내가 책임져야 할 거야. 매니저님의 질책에도 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음에 할머니를 뵐 생각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셋째 날, 점심시간이 막 시작되려던 참이었습니다. 저는 테이블을 정리하며 바쁜 하루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득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어제와 같은 초라한 차림의 할머니가 다시 레스토랑 문을 열고 들어서셨습니다. 할머니를 본 순간 저는 미소를 지으며 곧바로 다가갔습니다. 어르신, 또 오셨네요. 어서 오세요. 하지만 다른 종업원들의 반응은 여전히 냉소적이었습니다. 저분 또 왔어? 진짜 거지 아니야? 쫓아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들의 조롱이 제 귓가를 때렸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할머니를 어제와 같은 구석자리로 안내했습니다. 할머니가 자리에 앉으신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한 가족이 근처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아이는 유난히 활발한 성격인지 여기저기 뛰어다니며 장난을 치기 시작했어요. 그 아이가 할머니 자리 근처로 뛰어들다 우연히 테이블에 놓인 물컵을 건드리고 말았습니다. 물이 테이블 위로 쏟아졌고 할머니는 당황해 얼른 물기를 닦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의 어머니가 다가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니, 저 할머니는 왜 테이블을 엉망으로 만들어요? 여기 비싼 곳인 거 몰라요? 순간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빠르게 할머니를 감쌌습니다. 아니, 손님, 이건 할머니가 하신 게 아니라 댁의 아이가 뛰어다니다 물을 쏟은 거예요. 제대로 알고 하셔야죠. 오히려 사과할 사람은 손님이시라고요. 저도 모르게 손님에게 화를 내고 말았습니다. 뭐라고? 아니, 종업원 주제에 뭘 한다고 그래. 에이, 재수없어. 엄마, 죄송해요. 제가 뛰어다니다 책상에 부딪혔어요. 제가 엎질렀어요. 그 손님은 저한테 화를 내려 했지만
아이 한마디에 얼굴이 빨개져서 가게를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빠르게 걸레와 새 컵을 가져와 정리한 뒤 할머니께 웃으며 말했어요. 어르신, 신경 쓰지 마세요. 이런 일은 자주 있는 일이에요. 할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미안하다는 듯 작게 속삭이셨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괜히 여기 와서. 아니에요. 어르신, 언제든 편하게 오세요. 할머니는 조심히 식사를 마치고 일어나시려다 실수로 손에 들고 있던 접시를 떨어뜨렸습니다. 접시는 산산조각 났고 갑작스러운 소리에 레스토랑 전체가 잠시 멈춘 듯 했습니다. 매니저가 소리를 지르며 달려왔습니다. 뭐 하는 거야? 이런 곳에서 감히 접시를 깨뜨리다니. 매니저의 목소리에 손님들까지 힐끔거리며 할머니를 쳐다봤습니다. 할머니는 어찌할 바를 몰라 얼어붙은 표정으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저는 서둘러 달려가 매니저 앞을 막아섰습니다. 매니저님, 어르신께서 실수로 그러신 거예요. 제가 바로 정리할게요. 내가 정리한다고 이게 해결되나? 신입이면 신입답게 굴어. 매니저의 말은 날카롭고 차가웠지만 저는 할머니의 손을 잡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괜찮으세요, 어르신. 놀라셨죠?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하셨습니다. 미안하다. 미안해. 내가 이걸. 아니에요.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신경 쓰지 마세요. 그날 오후 할머니는 잠시 화장실에 다녀오려고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런데 다른 종업원 한 명이 쏘아붙였습니다. 어르신, 여기 화장실 쓰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공공장소를 이용하시는 게 어떨까요?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다가가 종업원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만하세요. 손님께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종업원은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이런 손님 때문에 우리 레스토랑 이미지가 망가진다니까요. 이미지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을 때 더 빛나는 법이에요. 종업원은 말을 잇지 못했고 저는 할머니를 다시 자리로 안내하며 위로했습니다. 그날 레스토랑을 떠나시기 전 할머니는 저를 부르셨습니다. 아가씨, 정말 고맙다. 세상에 이런 따뜻한 사람이 아직도 있다니. 나 같은 사람한테도 이렇게 잘해주는 걸 보면 아가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저는 할머니의 말에 울컥했지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르신, 언제든 편하게 오세요. 제가 항상 기다리고 있을게요. 저는 요즘 매일 아침 할머니가 오실지 모른다는 생각에 레스토랑 문을 먼저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바쁜 점심시간이 끝나고 잠깐 숨을 돌리려던 찰나였어요. 그때 익숙한 모습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어르신, 저는 반가운 마음에 소리쳤지만 할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숙인 채 제 쪽으로 천천히 걸어오셨습니다. 어제와 다를 바 없는 초라한 옷차림이었지만 할머니의 눈빛은 어딘가 더 어두워 보였습니다. 또 오셨네. 저분이 여기 단골이라도 되시나? 동료들은 여전히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냈습니다. 저는 무시한 채 할머니를 같은 자리로 안내드렸습니다. 오늘도 여기 앉으세요. 제가 금방 준비해 드릴게요. 할머니는 손을 허둥지둥 흔들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니야. 오늘은 안 먹으려고. 그냥 좀 앉아 있을게. 괜찮아요. 식사 안 하셔도 편하게 계세요. 대신 제가 따뜻한 차 한 잔 가져다 드릴게요. 저는 할머니를 위해 허브차 한 잔을 준비해 서빙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을 지켜보던 매니저님은 저를 불러내 단단히 한 소리를 하셨습니다. 너는 왜 이렇게 일을 맘대로 해? 손님 대접도 돈이 나와야 할 거 아니야. 매니저님, 이분도 소중한 손님이세요. 제가 책임질게요. 매니저님은 혀를 차며 자리를 떠났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차를 마시며 종종 손가방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저를 부르셨습니다. 이거 아가씨한테 주고 싶어서. 할머니가 손가방에서 꺼낸 것은 다름 아닌 직접 뜨개질한 작은 손수건이었습니다. 낡은 실로 짠 것이라 군데군데 허술했지만 저는 그 정성이 너무나도 느껴져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어르신, 이걸 저한테 주셔도 돼요? 내가 가진 게 이것뿐이라서. 그래도 내가 받아주면 좋겠어.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손수건을 소중히 가슴에 품었습니다.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며칠 전 뛰어다니던 아이가 또다시 레스토랑에 들어왔습니다. 아이는 이번에도 주변을 뛰어다니며 장난을 치다가
할머니의 자리를 스치며 작은 종이컵을 떨어뜨렸습니다. 저기요. 아이가 왜 또 그러는 거예요? 동료 종업원이 어머니를 향해 따지자 아이의 어머니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애가 뭘 좀 흘릴 수도 있죠. 이렇게 유난 떨 필요 있나요? 저는 재빨리 종이컵을 치우며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아이들이 원래 그렇죠. 어르신, 혹시 불편하진 않으셨어요? 아니야. 너 덕분에 전혀 불편하지 않아. 할머니는 여전히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식사가 끝난 뒤 할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나려던 순간이었습니다. 옆 테이블을 정리하던 한 동료가 일부러인 듯 물잔을 할머니 쪽으로 쏟았습니다. 아이고, 어르신 죄송해요. 제가 실수로 그만. 분명한 의도였음을 느낄 수 있었지만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물에 젖은 옷을 만지작거리기만 하셨습니다. 저는 분노를 삼키며 재빨리 손수건을 꺼내 할머니를 도왔습니다. 괜찮으세요, 어르신. 제가 바로 닦아드릴게요. 미안하다. 내가 너무 폐를 끼치나 보구나. 아니에요. 어르신 잘못이 하나도 없어요. 저는 동료를 매섭게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동료는 고개를 돌리며 태연하게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날 할머니가 떠나시기 전 저를 불러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너 같은 사람이 많았으면 참 좋겠어. 세상이 좀 더 따뜻해졌을 텐데. 고맙다, 아가씨. 저는 울컥한 마음을 애써 삼키며 대답했습니다. 어르신, 언제든 편하게 오세요. 제가 기다리고 있을게요. 할머니는 문을 나서며 저를 향해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 미소가 제 마음에 깊이 남았습니다. 어느덧 할머니의 4번째 방문이 지나가고 그날도 레스토랑은 분주하게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른 점이라면 매니저님이 아침부터 목소리를 높이며 모두를 긴장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매니저님은 직원들을 불러 모아 잔뜩 신경질적인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중요한 손님들이 오실 예정이야. 한마디로 외교관 가족이야. 다들 실수하지 말고. 특히 너. 매니저님은 제 쪽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신입이니만큼 저를 더 못 믿는다는 게 뻔히 느껴졌습니다. 저는 속으로 긴 한숨을 쉬며 테이블을 세팅했습니다. 잠시 후 고급 외제차 여러 대가 레스토랑 앞으로 멈춰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들은 프랑스 국기를 형상화한 배지를 탄 잘 차려입은 외교관 가족이었습니다. 그들의 기품 있는 태도와 세련된 외모의 직원들은 모두 긴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프랑스 외교관 가족은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와 조용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매니저님은 빠르게 다가가 인사를 건네려 했지만 그들의 대답은 프랑스어였습니다. 프랑스어로 뭐라고 하시는데? 뭐야? 여기 프랑스어 할 줄 아는 사람 없어? 매니저님은 갑작스레 당황하며 직원들을 둘러보았습니다. 직원들 모두 얼어붙은 채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매니저님은 갑자기 저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너 신입, 뭐라도 해. 어떻게든 좀 맞춰봐. 저는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프랑스어를 못합니다. 하지만 말을 끝맺기도 전에 매니저님은 한숨을 쉬며 더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냥 아무 말이나 해봐. 뭐라도 해야지. 가만히 있지 말고. 저는 당황한 채 외교관 가족을 바라보며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긴장으로 손이 땀에 젖었고 머릿속은 하얘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구석에서 조용히 식사를 하고 계시던 할머니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내가 좀 도와줄까? 순간 레스토랑 전체가 멈춘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초라한 옷차림의 할머니에게로 향했습니다. 매니저님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여긴 지금 장난치는 곳이 아니에요. 하지만 할머니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으시고 외교관 가족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유창한 프랑스어로 말씀을 건넸습니다. Bonjour, bienvenue à notre restaurant. Puis-je vous aider? 안녕하세요. 저희 레스토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외교관 가족의 얼굴에 놀라움과 안도가 섞인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할머니와 외교관 가족 사이의 대화는 이어졌고 분위기가 점차 부드러워졌습니다. 할머니는 외교관 가족이 주문을 이해하지 못하자 하나하나 통역하며 메뉴를 설명했습니다. 매니저님은 이 광경을 지켜보며 입을 벌린 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직원들 역시 놀라운 반, 의아한 반의 표정을 지으며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할머니의 놀라운 모습에 감탄하며
조용히 뒤에서 서빙을 도왔습니다. 외교관 가족이 자리를 잡고 식사를 시작한 후 매니저님은 할머니께 다가가 공손하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정말 대단하시네요. 덕분에 큰 위기를 넘겼습니다.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별일 아니야. 그냥 도울 수 있어서 기뻤을 뿐이야. 매니저님의 얼굴에는 당혹스러움과 불편한 웃음이 동시에 떠올랐습니다. 식사가 끝난 뒤 프랑스 외교관 가족 중 한 명이 직접 할머니께 다가가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Merci beaucoup, madame. Grâce à vous, nous avons passé un moment merveilleux. 정말 감사합니다. 어르신, 덕분에 멋진 시간을 보냈습니다.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Je suis heureuse de vous avoir aidé. Vous êtes toujours les bienvenus ici.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어서 기쁩니다. 언제든 환영합니다. 프랑스 외교관 가족이 떠난 뒤 저는 조심스럽게 할머니께 다가가 여쭤봤습니다. 어르신, 프랑스어를 정말 잘하시네요. 혹시 예전에 무슨 일을 하셨어요? 할머니는 제 손을 잠깐 잡으며 웃으셨습니다. 아가씨. 아니야, 소시적 배웠던 말이 아직 기억 속에 있을 줄 몰랐네. 그 말은 마치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숨기고 있는 듯 들렸습니다. 저는 할머니를 향한 궁금증을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레스토랑에서 바쁘게 일을 하고 있었어요. 식사가 한창인 오후 시간, 창밖에서 익숙한 듯 낯선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그 남자는 언제부턴가 자주 레스토랑 근처를 서성이고는 했습니다. 키가 크고 잘생긴 외모를 가진 남자였어요. 말끔한 정장 차림에 뭔가 품위 있는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왜 저를 보고 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는 가끔씩 레스토랑에 들어와 커피 한 잔을 시키곤 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저를 유심히 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 번은 그가 용기를 낸 듯 제게 말을 걸었어요. 안녕하세요. 여기서 일하신 지 오래되셨나요? 저는 당황했지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네. 이제 한 달 조금 넘었어요. 그는 제게 무언가 더 말하고 싶어 하는 듯 보였지만 손님들이 많아져 대화는 그걸로 끝이 났습니다. 이후로도 그는 몇 번이나 레스토랑에 들러 저를 찾는 듯 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혼란스러웠습니다. 왜 저를 계속 보는 걸까? 나 같은 사람이 뭐가 대단하다고. 저는 제 자신을 돌아보며 스스로에게 질문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저는 남들과 다른 삶을 살아왔습니다. 불우한 가정사. 저는 부모님 없이 자랐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5살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고, 저는 어린 나이에 고아원으로 보내졌습니다. 고아원 생활은 항상 쉽지 않았어요. 다른 아이들처럼 부모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다는 생각이 저를 외롭게 만들었고, 사춘기 시절엔 이유 없이 눈물을 흘리는 날이 많았습니다. 나도 왜 이렇게 태어난 걸까? 고아원에서 나온 뒤에는 여러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학비를 벌었고 꿈도 많았지만 현실은 생각처럼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학비를 감당하지 못해 대학도 중퇴해야 했고 지금은 하루하루를 살아가기 위해 레스토랑에서 일하며 근근히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내 처지에서 감히 연애를 할 수 있을까? 그 사람의 관심이 느껴질 때마다 저는 더더욱 움츠러들었습니다. 저는 그저 현실을 살아가는 데만 급급했고 사랑이나 연애는 제게 너무 먼 이야기 같았습니다. 어느 날 그가 레스토랑에 들어와 커피를 마시던 중 제게 작은 선물을 건넸습니다. 이건 그냥 작은 감사의 표시예요. 받아주세요. 포장지 안에는 조그마한 열쇠고리가 들어있었습니다. 귀여운 고양이 모양의 열쇠고리였는데 왠지 모르게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손을 내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저 같은 사람한테 이런 거 주실 필요 없어요. 그는 웃으며 말했어요. 왜요? 당신 같은 사람이라서 더 주고 싶은데요. 그 말은 제 가슴을 깊이 울렸지만 저는 감정을 숨기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아직 이런 걸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열쇠고리를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아무리 제가 외면하려 해도 그의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왜 저를 좋아하는 걸까? 왜 저 같은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는 거지? 그 열쇠고리는 마치 어린 시절의 저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미는 누군가의 마음처럼 느껴졌습니다. 며칠 뒤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저는 무심코 이 남자에 대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저를 따라다니는 분이 한 분 계세요. 그런데 저는 제 처지에 연애를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 않아요.
할머니는 제 말을 듣고 잠시 고개를 끄덕이시더니 작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내가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 그 사람의 진심을 무시하지 않는 것도 내가 할 수 있는 친절이야. 그 말은 제 마음속 깊이 자리 잡았습니다. 할머니는 레스토랑의 작은 구석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것이 일상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매일 할머니를 위해 차를 준비하고 음식도 정성껏 챙겨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 익숙한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오늘은 안 오셨네. 처음에는 별 생각 없이 넘겼습니다. 하루 정도는 바빠서 못 오실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틀, 사흘이 지나도록 할머니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하루 이틀이 지나자 걱정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 변함없이 저를 찾아오셨던 할머니였습니다. 어딘가 불편한 곳이 생기신 건 아닐까? 아니면 아프신 건 아닐까? 저는 매니저님의 꾸중도 뒤로 한 채 매일 할머니가 앉으셨던 자리를 다시 정리하며 속으로 바랐습니다. 내일은 꼭 오셨으면 좋겠다. 하지만 그 자리의 공백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제게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할머니? 아, 그분 이제 안 오실걸? 뭐 어르신들은 원래 그렇잖아. 어디 또 딴 데로 갔겠지. 매니저님도 냉소적인 목소리로 한마디 하셨습니다. 너도 그만 신경 꺼. 어차피 우리 같은 레스토랑이랑 안 어울리는 분이었잖아. 그들의 말은 저를 더 슬프게 했습니다. 저는 할머니와 나눴던 대화 하나하나를 떠올리며 그분이 떠나시지 않았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할머니가 오시지 않던 시간이 길어질수록 저는 자꾸만 익숙했던 풍경을 찾았습니다. 저기 앉아서 따뜻한 차를 드셨었지. 항상 미소를 지으셨는데 그분의 부재는 제 마음속 깊은 곳을 공허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레스토랑 문이 열릴 때마다 혹시 할머니가 들어오시지 않을까 기대하며 눈길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매번 실망뿐이었습니다. 할머니를 기다리는 동안 레스토랑을 자주 찾던 그 남자는 여전히 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다가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요즘 표정이 안 좋아 보여서요. 저는 그의 따뜻한 눈빛에 마음이 흔들렸지만 쉽게 속내를 털어놓을 수 없었습니다. 다만 작게 대답했을 뿐이었어요. 할머니 한 분이 매일 오셨는데 갑자기 안 오셔서요. 걱정이 돼서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저를 진지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아마 괜찮으실 거예요. 할머니들은 늘 강하시잖아요. 그의 위로는 순간적이었지만 이상하게도 큰 힘이 되었습니다.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나도록 할머니는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포기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할머니와 나눴던 따뜻한 순간들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매일 정리했던 그 자리, 그리고 할머니가 건네주셨던 손수건을 바라보며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언젠가 다시 뵐 수 있을 거야. 그때까지 난 여기서 계속 기다릴 거야. 제가 이렇게 할머니를 기다리는 이유는 단순히 매일 봐오던 익숙함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할머니와의 만남은 제 어린 시절, 잊을 수 없는 사람을 떠올리게 했기 때문이었어요. 저는 부모님 없이 자랐습니다. 5살이 되던 해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고 저는 작은 시골 고아원으로 보내졌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원장님 할머니와 함께 살았습니다. 원장님은 항상 아이들에게 친절하셨지만 특별히 저를 더 아껴주셨습니다. 얘야, 오늘은 어떤 하루였니? 선생님, 친구들이랑 놀다가 넘어졌어요. 넘어진 무릎에 반창고를 붙여주시던 원장님의 따뜻한 손길은 부모님을 잃은 제게 유일한 위로였습니다. 그분은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하단다. 착한 사람이 되는 건 절대 부끄러운 일이 아니야. 하지만 제가 18살이 되던 해 원장님이 심장마비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날의 슬픔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레스토랑에서 할머니를 처음 뵙고 제가 그분께 따뜻하게 대하고 싶었던 이유는 바로 그 어린 시절의 기억 때문이었습니다. 저를 돌봐주셨던 원장님과 어딘가 닮아 보였기 때문이죠. 혹시라도 이분이 도움이 필요하신 건 아닐까? 할머니가 사라지자 제 마음은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매일 할머니가 오시던 자리를 정리하며 작은 기대를 품었습니다. 아직도 그 할머니 기다리는 거야? 이제 안 오실 거야. 그냥 잊어버려. 동료들은 제게 냉소적인 말을 던졌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수 없어요. 그냥 어르신이 다시 오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할머니를 기다리는 것이 단순히 의무라고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웃어주시면 제게도 작은 위안이 되었으니까요. 그 남자는 여전히 레스토랑에 가끔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그는 제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요즘 무슨 걱정 있어요? 표정이 계속 안 좋아 보여서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할머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르신 한 분이 매일 오셨는데 며칠 전부터 안 오세요. 걱정이 돼서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괜찮으실 거예요. 나중에 다시 오실 수도 있잖아요. 그의 말은 짧았지만 왠지 모르게 마음에 위로가 되었습니다. 매니저님은 한 번 더 제게 충고 아닌 충고를 하셨습니다. 너도 이제 그만 잊어. 여기서 손님은 그냥 손님일 뿐이야. 저는 그 말을 듣고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레스토랑 문이 열릴 때마다 저는 여전히 할머니가 나타나시길 기다렸습니다. 어느 날 밤, 집으로 돌아와 할머니께서 주셨던 손수건을 바라보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언젠가 다시 뵐 수 있겠지. 그날까지 내가 이 자리를 지킬게요. 그 작은 손수건은 저를 돌봐주셨던 원장님과 지금의 할머니를 잇는 연결고리처럼 느껴졌습니다. 할머니가 레스토랑을 떠난 지 한 달째 되던 날, 문이 열리며 익숙한 실루엣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반가운 마음에 얼른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르신. 하지만 그분은 여전히 초라한 옷차림이었습니다. 발엔 외투와 낡은 신발, 그리고 늘 들고 다니시던 해진 가방까지 한결같은 모습이었죠. 매니저와 직원들은 눈길도 주지 않은 채 할머니를 지나쳤고 몇몇은 희죽거리며 비웃기까지 했습니다. 또 그 할머니 왔네. 오늘은 또 뭐 먹으러 온 걸까? 저는 할머니를 반갑게 맞으며 조용한 구석 자리로 안내했습니다. 어르신, 잘 지내셨어요? 정말 걱정 많이 했어요. 할머니는 잔잔히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오랜만에 와서 미안하구나. 오늘은 좀 특별한 날이야. 할머니는 식사를 마친 뒤 매니저를 불렀습니다. 매니저님, 잠깐 자리 좀 봐주실래요? 매니저는 불쾌한 표정을 숨기지 않고 다가왔습니다. 뭘 또 드릴까요? 어르신, 이제 계산하셔야죠. 할머니는 낡은 가방에서 반짝이는 검은색 카드를 꺼내더니 매니저에게 내밀었습니다. 이 카드로 계산해 주시겠나? 지금까지 내가 먹은 모든 음식값을. 그리고 고개를 돌려 제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착한 직원의 봉급도 원래대로 돌려주게. 매니저는 카드를 힐끔 보더니 코웃음을 치며 대답했습니다. 이 카드요? 우리 레스토랑 그룹에서 사용하지 않는 카드입니다. 이걸로 결제가 될 리가 없잖아요. 직원들은 매니저의 말에 킥킥대며 웃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그 카드 어디서 주운 거 아니에요? 이 카드로 결제한다고요? 정말 웃기네. 제가 그 상황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에 나섰습니다. 어르신, 제가 오늘도 계산할게요. 신경 쓰지 마세요. 하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단호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니야. 이 카드로 한번 긁어보라고 해. 매니저는 못마땅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좋아요. 기대도 하지 마세요. 안 될 거니까. 카드를 단말기에 긁는 매니저의 표정은 여전히 조롱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말기가 삑소리를 내며 거부했습니다. 봐요. 이게 안 된다니까요. 직원들 사이에서 웃음이 터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본사 사무실에서 긴급 경고 알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전설의 시크릿 카드가 사용됐습니다. 뭐라고? 그 카드라니. 본사의 사장과 임원진들이 즉시 레스토랑으로 향했습니다. 전설의 시크릿 카드는 그룹 최대 주주에게만 제공되는 카드로 10년 동안 사용 기록이 없는 카드였습니다. 본사에서 임원진들이 급히 레스토랑으로 오고 있을 때 매니저와 직원들은 여전히 할머니를 비웃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이 카드가 정말 당신 카드라고요? 말도 안 돼요. 어디서 웃긴 짓을 하려고 오신 거 아니에요? 저는 그들의 태도에 화가 나면서도 할머니를 감쌌습니다. 이러지 마세요. 어르신께 예의를 지키세요. 하지만 직원들은 비웃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고급 정장을 차려입은 사장과 임원진들이 레스토랑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긴장과 당황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매니저, 그 카드의 주인이 어디 계시냐?
매니저는 어리둥절하며 할머니를 가리켰습니다. 저기 계신데요. 설마 이분이. 사장과 임원진들은 할머니를 보자마자 일제히 고개를 숙이며 90도로 인사했습니다. 대주주님, 이렇게 갑작스럽게 오실 줄은 몰랐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매니저와 직원들은 그제야 사태를 깨닫고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할머니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말씀하셨습니다. 이 카드로 내가 누구인지 충분히 알았겠지? 이제 내가 그동안 받은 대우를 똑똑히 상벌을 주겠다. 누가 제대로 손님을 대했는지, 그리고 누가 그렇지 않았는지도. 매니저는 그제야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어르신,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매니저를 가볍게 흘겨보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할머니는 저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넌 나를 진심으로 대해줬고 덕분에 내가 얼마나 따뜻한 사람을 만났는지 알게 됐어. 이제 내가 이 레스토랑의 새 매니저로서 모든 걸 이끌어가길 바란다. 저는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저는 자격이 없어요. 어르신, 할머니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자격을 증명한 건 내 행동이었어. 그날의 소동이 진정된 뒤 저는 여전히 믿을 수 없는 마음으로 할머니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대주주라니, 프랑스 외교관과도 연관이 있다는 말까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어르신, 정말 이 레스토랑의 대주주이신 거예요? 할머니는 잔잔히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내가 이 레스토랑 그룹의 대주주 중 한 명이야. 사실은 내가 이렇게 된 데에는 아주 긴 이야기가 있지. 할머니는 천천히 차를 한 모금 마신 뒤 말을 이어가셨습니다. 나는 원래 아주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났어. 남편과 결혼해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열심히 살았지. 그런데 남편이 젊은 나이에 병으로 세상을 떠났어. 그 후로 혼자 아들을 키워야 했지. 그런데도 나는 내게 주어진 일을 묵묵히 해냈어. 하지만 세상이 호락호락하지는 않더구나.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만큼 힘든 일이 계속 닥쳤지. 아들이 조금씩 자라면서 나는 그 아이를 더 좋은 환경에서 키우고 싶었어. 그래서 공부도 하고 여러 사람들과 교류하며 외교 업무에 발을 들이게 됐지. 운 좋게도 능력을 인정받아 프랑스에서 K문화 외교관으로 활동할 기회를 얻게 됐어. 그 시절 한국을 알리기 위해 여러 나라를 다니며 노력했지. 외교관이라는 직책은 명예로웠지만 그만큼 외로움과 부담도 컸어. 하지만 내가 노력한 만큼 결과를 얻을 수 있었고 점차 내게도 성공이라는 것이 찾아오더구나. 그 후로는 내가 모은 재산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어. 그래서 한국으로 돌아와 여러 사업에 투자하기 시작했지. 지금 이 레스토랑 그룹도 그때 내가 투자한 사업 중 하나야. 할머니는 잠시 말을 멈추고 저를 보며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보통 외모나 첫인상으로 모든 걸 판단하더구나. 그래서 난 한번 시험해보고 싶었어. 내가 누추한 모습으로 나타났을 때 누가 진정으로 나를 대할지. 그렇게 너를 만난 거야. 너는 내 옷차림이나 겉모습으로 날 판단하지 않았어. 나를 한 사람으로 대했지. 그게 얼마나 큰 용기인지, 얼마나 따뜻한 마음인지. 나는 정말로 고마웠단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어르신, 저는 그냥 정말로 어르신이 좋아서 그리고 제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을 뿐이에요. 사실 내가 이렇게 살아온 동안 외로운 시간이 많았어. 그래서 손자를 더 소중히 여길 수밖에 없었지. 너도 이미 봤겠지만 그 잘생긴 젊은이가 내 외동손자야. 너희가 좋은 인연이 되길 바랐는데 어쩌면 내가 이미 답을 얻은 것 같구나. 그 말에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할머니는 제 손을 살짝 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해온 노력들은 다 너 같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였다고 생각해.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 그러니 이 레스토랑을 맡아줘. 너처럼 진정성을 가진 사람이 이끌어간다면 여기 오는 모든 손님들이 행복해질 거야. 저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아직 부족해요. 하지만 어르신이 믿어주신다면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레스토랑의 분위기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매니저로서 첫날을 시작했어요. 정장을 입고 출근한 제 모습은 어딘가 낯설게 느껴졌지만 거울 속 제 얼굴에는 책임감과 새로운 열정이 비쳤습니다. 매니저님,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동료 직원들이 밝게 인사했습니다. 과거 저를 무시하던 태도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이제는 모두가 제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한 일은 레스토랑의 분위기를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손님들을 겉모습으로 평가하거나 차별하는 태도는 이제 사라져야 했습니다. 우리 레스토랑은 풍경만큼 따뜻함도 중요합니다. 손님을 진심으로 대하는 공간으로 만들어 갑시다. 저는 직원들과 함께 친절한 응대 방식을 연습하고 서로를 존중하며 협력하는 문화를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오후 레스토랑에 익숙한 얼굴이 들어왔습니다. 할머니의 손자였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새 매니저로서 잘 적응하고 계신가요? 저는 부끄러운 마음에 살짝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아직 부족한 점이 많지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는 제게 자주 레스토랑을 찾아오며 도움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할머니가 레스토랑과 당신을 정말 자랑스러워하세요. 저도 할 수 있는 부분에서 돕고 싶습니다. 그의 따뜻한 말과 행동은 점점 더 제 마음에 자리 잡았습니다. 어느 날 그는 제게 작은 메모를 건넸습니다. 오늘 저녁 시간에 잠깐 나올 수 있을까요? 저는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서요. 레스토랑도 저희 가족도 당신 덕분에 많이 바뀌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그는 저를 작은 카페로 초대했습니다. 분위기는 따뜻했고 그는 제게 처음으로 진심 어린 고백을 했습니다. 당신은 정말 특별한 분이에요. 그동안 당신의 따뜻한 마음과 성실함을 보며 저도 모르게 당신을 좋아하게 됐습니다. 저는 부끄러운 마음에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진심은 분명히 느껴졌습니다. 몇 달이 지나면서 레스토랑은 지역 내에서 명소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따뜻하고 친절한 서비스와 새로운 운영 방식 덕분에 손님들은 점점 늘어났고 직원들도 더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한 손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레스토랑은 단순히 고급스러운 음식을 파는 곳이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정말 감동적이에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할머니가 해주셨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진심은 결국 사람의 마음에 닿는 법이란다. 하루는 할머니께서 레스토랑을 방문하셨습니다. 여전히 소탈한 옷차림의 할머니는 저를 보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멋지게 해냈구나. 이 레스토랑이 이제 정말 사람들의 마음을 채우는 곳이 됐어. 할머니는 작은 상자를 제게 건넸습니다. 상자 안에는 작은 열쇠와 메모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너를 위한 내 마지막 선물이란다. 메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내가 만든 따뜻함으로 이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 가렴. 내가 가진 마음은 이미 세상 누구보다도 빛나니까. 몇 달 뒤, 저는 할머니의 손자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레스토랑 직원들과 손님들이 모두 축하해 주었고,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기뻐하셨습니다. 너희 두 사람은 정말 잘 어울리는구나. 이제 내가 남은 시간을 행복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구나. 레스토랑은 여전히 따뜻한 공간으로 사랑받고 있었고, 저는 제 가정을 이루며 새로운 행복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가르침과 사랑은 제 삶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매일 감사하며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가르침은 단순한 성공 이상의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사람을 외모나 위치로 판단하지 않고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려는 진심이야말로 진짜 중요한 것이란 걸 깨달았어요. 한 번은 레스토랑에 초라한 옷차림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과거의 할머니를 떠올리게 하는 모습이었죠. 저는 그분을 따뜻하게 맞이하며 말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편하게 앉으세요. 제가 따뜻한 차를 준비해 드릴게요. 그날 그 손님은 조용히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진심으로 대해주는 곳은 처음이에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 순간 저는 할머니가 제게 가르쳐 준 것들을 실천하고 있다는 사실에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는 저와 손자를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너희들에게 맡길 때가 온 것 같구나. 내가 이룬 것들은 다 너희가 이어가 줬으면 좋겠어. 할머니는 우리를 바라보며 눈시울을 적시셨습니다. 내가 보여준 진심이 사람들의 삶을 얼마나 바꿀 수 있는지 나는 그걸 직접 봤단다. 이제는 그 진심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가기를 바란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할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할머니는 제가 잊고 있던 것들을 다시 떠올리게 해주셨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진심, 작은 친절이 만들어내는 큰 변화, 그리고 그 따뜻함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어지는 기적. 레스토랑은 이제 단순히 음식을 먹는 곳이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레스토랑 문을 열며 할머니를 떠올립니다. 사람을 겉모습이 아닌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 그리고 그 진심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진짜 성공이구나. 그분의 가르침과 따뜻함은 여전히 제 삶 속에 살아 있습니다. 레스토랑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며 성장했고, 저는 할머니가 남긴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작은 친절이 만든 큰 기적. 그 이야기는 저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에게 계속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제가 한 일들이 잘한 일인 것 같다면 꼭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이런 비슷한 사례가 있다면 댓글로도 알려주세요. 많은 분들에게 꿈과 희망이 될 것입니다.